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깨따투 박재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회사에 있다가 잠깐 시내로 나왔습니다. 뭐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 회사에 와서 인터뷰를 좀 직접 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나요? 요즘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가능한 어떤 환경,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ESG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ESG 관련 산업과 ESG에 대한 어떤 시각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고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 브리핑 코디네이터 오혜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릴 때부터 뭐 저희 오피스도 많이 쓰고 워낙 큰 회사지만 최근 몇 년 새에 또 성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좀 글로벌 위치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숫자로 설명드리면 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더블 디짓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이어져서 시가총액도 지금 뭐 최근 몇 년간 1위를 경쟁사들과 번갈아가면서 네. 유지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전 부문에서 이제 탑5 브랜드를 네, 그러니까 유지하고 IT뿐만 있어요. 아니라 네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이 좀 내부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 세 가지 세 정도. 가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저희 50년의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에서 네. CEO가 단 3명이었어요. 좀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추진력과 더불어서 또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력도 갖추고 있다 보니 네. 네,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AI 같은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하는 투자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오픈 AI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연구를 위해서 5,000명 정도 인력을 조직을 생성하기도 할 만큼 네. 진심이었고 또 그게 이어져서 지금 뭐 애저 오픈 AI 같은 네. AI 도구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네,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은 이제 파트너 기반의 에코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파트너들이 최대한 많은 결과와 수익을 네. 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미션이 또 전 세계 모든 개인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저희 미션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데이터 앤 AI,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아키텍트 담당하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50년대까지 지금까지 생성했던 모든 탄소를 이제 걷어들이겠다,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조금 발표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의미고 이 목표를 내세우게 된 좀 배경이 어떤 건지. 일단은 지금 제가 탄소를 제거하겠다라는 것들을 외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레퍼런스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탄소라는 부분이 좀 글로벌한 그런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챌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회사가 이거를 좀 커버해야지만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나서서 2050년도 그때까지의 마일스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탄소를 절감할 수 있겠다는 먼저 마일스톤을 찍으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참여해가지고 함께 탄소를 지속적으로 그때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배출한 것들 다 절감시켰지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함께 거의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환경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보다 22.7%의 탄소를 감축시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감축을 시켰는지. 저희 이제 본사 캠퍼스가 이제 새로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들어간 재미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땅 속에다가 수조통을 좀 900개를 이제 바닥에 놓고서는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겨울에는 공기는 추운데 땅은 그것보다 온도가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그런 거고, 반대로 여름에는 밖은 공기는 덥지만 네. 땅은 또 시원하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냉방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마 이건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하시는 상황이실 텐데 네.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될 때 CPU를 사용하게 되고 네. 전력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자주 하게 되면은 전력 낭비니까 결국엔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거를 탄소 배출을 전략한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면 보안에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AI적으로 계속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네. 최적의 업데이트 타이밍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딱 필요할 때만 업데이트 하게끔 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2050년까지 목표를 했지만은 네. 그 목표의 끝은 저희 혼자서 그걸 완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대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해서 같이 줄이자는 게 목표인데, 네.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그거에 대한 출발점이 바로 지속 가능성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클라우드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은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내가 몇 프로를 뭐 탄소 줄였어? 아니면 내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줄인 전체적인 결과에서 리포트를 내려면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데 네. 그 데이터를 쉽게 현장에서 데이터 그 전력을 만드는 장소라든지 네. 전력을 쓰는 장소라든지 IoT 기술을 가지고 네. 수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디에 전기가 낭비가 되고 있구나, 네. 아니면 어디가 전력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자동으로 컨트롤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결과가 남아가지고 이것만 자동으로 탁 누르면은 리포트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그게 이제 완벽하게 완성된 도구는 아니고 저희가 그 출시된 지 1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도구가 이제 출시가 됐고 계속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IT 기업들의 다 이제 큰 과제인데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뭐 저희 국감도 막 나오잖아요. 막 맞아요. 전기 네. 많이 먹는데 왜요? 데이터 센터가 지방에 있냐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기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전력 시설을 만들고 전력을 또 소모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한 거는 사용하는 서버를 새로 설계했어요. 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서버 대수의 30%를 증가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옛날에 그 전기를 많이 썼던 어떤 장비가 있다? 그럼 이제 빼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90%는 네. 저희가 재사용, 이게 이제 하게끔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단계에서 저전력의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체가 되면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원래 썼던 거는 또 썼던 건 다른 쪽에서 활용이 활용하고. 되게끔, 신규 데이터 센터에서 네.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바닥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놓는. 네. 근데 이게 온도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들이 네. 대부분 다 해안가 인접해 있어요. 어. 해안가에서 그 데이터를 바로 공급을 근처에서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옮아가는데 구성하는 네트워크나 관련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력 비용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인접한 연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다 했고 네. 이제 그게 상용화될 이제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네, 재밌습니다. 그 막 바다 위에 건지는 장면 제가 봤거든요. 네, 영상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아마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오픈 AI CEO가 네, 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어, 그 그래요? 이름이 지금 헬리온. 헬리온. 네, 살짝 헬리온. 들어본 것도 그런 거 같은데. 같으시죠? 네. 그 헬리온이 이제 저희랑 계약한 게 뭐냐면 5년 후에 네. 후부터 핵융합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기술이 상용화 안 됐어요. 아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10년, 15년 네.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핵융합 자체가 이제 가지는 의미가 뭐 다른 쪽은 뭐 수력이나 딴 쪽은 전력을 먼 데서 발생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져오는데 전혀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핵융합을 안전하게 쓴다면은 그게 이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전력을 쓰고 그 가까운 데서 전력을 쓰지만은 이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만 된다면은 네, 큰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의 담당 전체 총괄하고 있는 권호성입니다. 기사를 많이 보고 다들 알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기업보다 좀 탄소를 줄이는 거에 좀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좀 그렇게 나서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존재 이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이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주자, 기술과 플랫폼을 가지고 도와주자라는 그 사명,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후변화라는 단순히 탄소 중립이 아닌 기후변화라는 큰 인류의 어떤 난제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기존의 기업들 대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많은 기술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경험을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탄소 중립에서도 활용해 보면 더 많은 또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천 방안을 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실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2050년에 뭐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까지 다 제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저는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놀랍기도 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무모한 계획, 목표 설정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요? 도전을 하고 그동안 배출한 탄소까지 다 제거를 하겠다라고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무모한 거 아니야? 네. 왜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저도 이제 10여 년 넘게 근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뭔가 볼드한 앰비션이라고 표현하죠. 무모한 어떤 도전, 무모한 어떤 목표 설정하는 거 이런 거를 워낙 선호를 합니다. 그냥 단순 우리가 뭐 10% 절감하겠어, 20% 절감하겠어 그거 가지고는 원대한 꿈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액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대한 꿈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 경영진들이 커밋먼트를 합니다. 만천하에 우리는 2050년까지 해서 탄소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배출한 거 다 우리는 없앨 거야. 이런 식의 선언을 해서 계속 매년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리포트를 하면서 우리가 장난이 아니고 진짜 실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공감을 하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은 탄소 배출이 어쩔 수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생긴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업이 좀 그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좀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좀 자세를 가지고 기업을 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것처럼 최고 경영진이 커밋먼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장난 아니네. 이런 어떤 좀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넥스트 5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년은 어떤 걸 할 거고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정의가 되고 그걸 또 직원들과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걸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부터 애니얼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마 만천하에 공개를 합니다. 네네. 이게 뭔가 언론이 됐건 기업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선언한 거라든가 실천 방안 자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좀 기업의 방향 이런 게 특히나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업 입장에서 그런 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어떤 게 있는지. 저희 고객이 저희가 상대하는 기업이 잘 돼야지 저희가 잘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할까? 그 다음에 특히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뒤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은
이 ESG에서도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과 베스트 프랙티스와 노하우,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10년 동안 그 지속 가능성 여정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 고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과 툴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ESG가 모든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